네, 가설 검증에 앞서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에이모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웃라이어 제거 모형과 좀 비슷하게 이 모형을 샘플로 준비해 봤고요. 우선 에이모스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편의상 대부분 연구 모형이 가로로 좀 길기 때문에 화면을 좀 변경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 옵션으로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가로 형태로 길게 화면이 바뀌고요. 변수를 그리실 때는 지금 이 가지치기 모양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원을 그리시면 변수 하나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저는 변수 하나당 측정 항목이 3개씩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3번, 이렇게 3번 클릭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손바닥 모양을 누르시면 전체 선택, Ctrl C, Ctrl V를 누르면 복사, 그리고 Move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끌어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저는 총 5개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놓는 위치 같은 경우는 연구 모형이랑 비슷하게 놓으시는 게 나중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그리시기가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Select Data Files를 들어가서 파일 네임, 그리고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G스코어로 제거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세트를 누르시면 변수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각 측정 항목들을 이 네모 칸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넣는 위치 같은 경우는 모형이랑 똑같이 넣어주시는 게 가장 보시기가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모 칸에 먼저 다 넣어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에이모스 분석의 기본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큰 원에는 변수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풀네임을 적으셔도 되는데 저는 편의상 그냥 약자로 적겠습니다. 나중에 분석 결과에서 이 이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적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작은 원들은 플러그인에서 Named Unobserved Variable를 누르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좀 권장해드리고 싶은 게 이 상태에서 먼저 변수들을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CFA랑 SEM에 둘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파일을 variables라고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진행할 건데요. 손가락 모양을 누르시고 변수 5개를 이렇게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5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플러그인 들어서 드로우 커베리언스를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공분선 연결이 되고요. 이 방법 말고도 양쪽 화살표를 그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하나씩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어떤 걸 추출할 건지 아웃풋을 들어가서 그냥 이대로 따라 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오른쪽 4개, 왼쪽은 위에서 3개, 밑에서 하나. 이렇게 하시면 CFA랑 SEM 둘 다 결과값을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고요. 이렇게 닫은 다음에 저는 이 파일을 CFA로 따로 저장해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 선택 옆에 있는 Calculate Estimate를 누르면 자동으로 연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에 들어가서는 모델핏을 가장 먼저 봐주시고요. 아까 제시해드린 것 중에 이걸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카이스퀘어를 자유도로 나눈 절대적 각도가 3 미만인지, 그리고 각 이런 모형값들이 0.9 이상, 0.08 미만인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이 절대적 각도가 좀 3 이상으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아까 맨 마지막에 아래쪽에서 클릭해준 이 MI 수정 지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병렬로 놓고 확인해 볼게요. 가장 아래에 있는 걸 보면 1번과 3번을 연결하면 이만큼 지금 MI 지수가 수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번이랑 에티튜드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이론 안에서 이론적으로 연결 가능한 보통 측정 개념 안에서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하고 3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좀 삐뚤게 나오면 막대기 모양을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정리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 1번과 3번을 연결했고 카이스퀘어 233, 절대적 각도 2.9였습니다. 다시 계산을 돌려보면
이렇게 카이스퀘어와 절대적 각도가 조금 낮아진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논문의 표에 필요한 숫자들을 가져오면 되는데요. 먼저 이스티메이트를 들어가서 이 스탠다드 리그레션 웨이츠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팩터 로딩 값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표를 먼저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CFA를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 아이템과 로딩 값을 먼저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각 특정 문항별로 로딩 값에 맞게 표를 작성해 주시고, 여러분이 설문에 활용하셨던 이런 문항들과 변수들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모든 P값은 지금 0.001 아래에서 유효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밑에다가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별 타당성 검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표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해외 저널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변수를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시고, 아이템수는 전 3개씩 했으니까 전부 3이고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SPSS로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 있는 값이 AV, 그리고 CR 값, 그리고 correlations의 제곱값인데요. 하나씩 먼저 확인해 보기 전에 밑에 모델핏을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델핏에 들어가서 이렇게 카이스퀘어, 그리고 괄호에는 자유도, 그리고 P값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0.001 이하. 그런 다음에 모델핏들이 각각 얼마로 나왔는지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V 값은 이렇게 표에다가 제시해 주는데, AV랑 CR은 이 지금 시트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웃풋 값에 따로 나오지 않는데,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팩터 로딩 값을 기준으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연산하는 방법은 이 링크를 제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팩터 로딩 값으로 CR 값과 AV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엑셀 시트를 다운해서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팩터 로딩 값을 기준으로 CR 값과 AV 값을 먼저 계산해 주신 다음에, AV 값은 이렇게 표에 세로로 나열해 주시고요. CR 값은 지금 이 표에 볼드 표시한 대각선으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각선 위쪽에는 코릴레이션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코릴레이션 값은 estimate, scalars, 그리고 여기 correlations 들어가면 나와 있고요. 보시면 지금 웜글러와 네이처 익스피리언스 간의 correlations는 .737 이런 식으로 전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웜글러와 2번은 네이처 익스피리언스인데 1번과 2번의 값을 .737 이런 식으로 전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대각선 아래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값에 나온 correlations의 제곱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두신 다음에 그냥 워드에다 옮기시면, 혹은 그 논문 저널에 필요한 한글 파일에 옮기시면 작성하시기가 조금 편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판별 타당성을 전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다시 보여드린 기준 P값은 0.05 이하로 나타나면 되고요. 저는 지금 이 판별 타당도와 팩터 로딩 값도 0.001 이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AV 값은 0.5 이상, 그리고 CR 값은 0.7 이상 전부 충족을 하고요. 절대적 값도 카이스퀘어를 자유도로 나눈 값은 3 미만, 그리고 IFI, CFI, TLI는 0.9 이상, 그리고 RMSE는 0.08 이하. 그리고 이 AV 값이 correlations의 제곱값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AV 값은 보통 0.7에서 0.8이고 correlations의 값들은 전부 매치를 해보셔도 0.7 이하이기 때문에 이 값도 모두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모스로 모델을 그린 다음에 아웃풋을 추출해서 이 표를 2개를 제시해 주면 논문에 필요한 확인적 요인 분석 CFA는 끝이 나게 됩니다.